90%의 남편들은 아내가 보내는 이 미묘한 균열의 신호를 결코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날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현관문을 열었던 나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벌써 왔어? 거실 소파에 앉아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던 수진이 나를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떨리는 손, 갈 곳을 잃고 흔들리는 눈동자, 그리고 찰나에 스쳐 지나간 그 낯선 이질감. 그것은 4년차 부부의 평온한 일상을 단번에 깨부수는 불길한 전조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니 오히려 부러움을 살 만한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35세 남인주는 IT 기업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34살의 아내 수지는 마케팅 에이전시의 팀장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죠. 아이 계획은 잠시 미뤄둔 채 주말이면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넷플릭스를 보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핑계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왔습니다. 수진이 대학 동창 모임이나 직장 회식으로 늦어도 나는 단 한 번도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어른의 신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그 견고했던 신뢰의 벽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마치 신체의 일부라도 되는 양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식사 도중에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조차 휴대폰을 챙겨 들어갔죠. 카톡 알림이 울릴 때마다 반사적으로 화면을 뒤집어 숨기거나 내가 옆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각도를 틀어버리는 아내의 행동들.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라는 무심한 대답 뒤에 숨겨진 비밀번호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의심은 독과 같아서 한 번 마음에 자리 잡으면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 나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아내를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금요일 밤에 그 기묘한 통화 이후 수지는 갑자기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내일 대학 동기들과 급하게 당일치기 여행이 잡혔다는 것이었죠. 평소 일주일 전부터 짐을 챙기던 철저한 계획파인 그녀가 단체 채팅방에서 번개 모임이 결성되었다며 들뜬 표정으로 말을 건네는 순간 내 마음속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교 드라이브라며 크로스백 하나만 가볍게 메고 나가는 아내의 뒷모습에서 나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생경한 활기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침묵은 폭풍전야와 같았습니다. 설마 했던 그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던진 이 당일치기 여행이라는 거짓말이 우리 부부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그때의 나는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염없이 조용해진 집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요. 수진이 떠난 그 빈자리에 남겨진 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가는 배신의 잔상이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돌아왔을 때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내가 알던 그 수진이 맞을까요?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만이 가득한 거실에서 나는 다가올 폭풍을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어느덧 밤 8시 30분 도어락의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정적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현관문 너머로 진실의 민낯이 드러나려는 찰나였습니다. 수진이 떠난 빈자리에 남겨진 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가는 배신의 잔상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뜬 수지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원래 철저한 계획파입니다. 짧은 주말 나들이를 가더라도 일주일 전부터 날씨를 체크하고 방문할 식당의 메뉴와 주차 공간까지 리스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런 수진이 아침 식탁에서 툭 던진 말은 너무나도 즉흥적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대학 동기들이랑 갑자기 당일치기 여행 가기로 했어. 단체방에서 번개로 결정됐는데 다들 모인다고 해서 나도 가보려고. 그녀의 목소리는 묘하게 상기되어 있었고
내 눈을 피하며 식탁 위의 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나의 질문에 수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근교로 드라이브나 다녀올 거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차림새는 드라이브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간소했습니다. 가벼운 크로스백 하나, 그 안에는 지갑과 휴대폰 정도만 들어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하면 챙겨야 할 짐이 한가득이기 마련인데 수지는 마치 잠깐 집 앞 슈퍼에 가는 사람처럼 가벼운 차림이었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화장은 평소 출근할 때보다 훨씬 공들여 한 모습이었고 현관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숨길 수 없는 들뜬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토요일 아침엔 함께 브런치를 먹으며 느긋하게 커피를 마셨을 텐데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진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불과 10분도 안 되었지만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불안감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조차 낯설게 느껴졌죠. 나는 자리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냈습니다. 입맛이 전혀 없었지만 이 비정상적인 떨림을 멈추기 위해 뭐라도 먹어야 했습니다. 설탕 없는 토스트 한 조각을 씹으며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신난 거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수진의 마지막 표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표정은 단순히 친구를 만나러 가는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소중한 비밀을 품은 사람 특유의 은밀한 즐거움이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배우자의 아주 작은 표정 변화에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이야기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감이 보내는 경고일지도 모르니까요. 시간은 고무줄이라도 된 것처럼 더디게 흘렀습니다. 오후 10시, 평소 미뤄뒀던 집안일을 하며 잡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 바닥을 솔로 문지르고 베란다에 택배 상자들을 정리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이 불안한 직감이 사라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적막한 집안에서 나의 숨소리만 커질 뿐이었습니다.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정말 동기들을 만난 걸까? 휴대폰을 들었다 놓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전화를 걸어 지금 어디야? 친구들 누구누구 왔어? 라고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괜히 간섭하는 남편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만약 내 의심이 틀렸다면 아내에게 줄 상처와 우리 사이의 신뢰가 깨질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의심이 맞다면 그 공포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는 옷을 갈아입고 집 근처 단골 카페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소음 속에 섞여 있으면 이 지독한 고독과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요즘 읽던 소설책을 펼쳤지만 글자는 그저 종이 위에 검은 점일 뿐이었습니다. 눈은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끊임없이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 모임이라면서 왜 단 한 명의 친구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급하게 결정된 걸까? 수지는 평소에 자기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시시콜콜 나에게 말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영희가 남편이랑 싸웠대. 민지가 이번에 승진했다더라 같은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오늘 아침 수지는 그저 동기들이라는 막연한 단어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가 무너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구체성이 사라지고 모호함이 그 자리를 채울 때 우리는 의심해야 합니다. 카페에 앉아 있는 동안 내 시선은 자꾸만 창밖을 지나는 연인들에게 머물렀습니다.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그들을 보며 나는 수진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풋풋하고 진실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나는 왜 이곳에서 아내를 의심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걸까요? 아메리카노의 쓴맛을 삼키며 다시 한번 나 자신을 타박했습니다. 믿어야 해. 믿는 게 정답이야. 4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잖아. 나는 주문처럼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문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가면서 불안은 확신에 가까운 통증으로 변했습니다. 수진에게서는 단 한 통의 메시지도 사진 한 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여행을 가면 예쁜 풍경이나 먹음직스러운 음식 사진을 찍어 여기 너무 좋아. 다음에 같이 오자라며 보내줄 법도 한데 그녀의 대화창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보낸 재밌게 놀고 있어 라는 메시지 옆에 일은 사라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폰을 아예 보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볼 수 없는 상황인 걸까요? 후자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느껴지는 그 지옥 같은 상상력을 아시나요? 사고가 난 건 아닐까 걱정하다가도 혹시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분노가 교차하는 그 감정 말입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나를 괴롭힌 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내 삶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본능적인 경고였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와 다시 정적 속에 몸을 묻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서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8시,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절망은 깊어만 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당장 위치 추적이라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녁 8시 30분, 마침내 도어락이 해제되는 경쾌한 소리가 들렸고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현관등이 켜지며 드러난 그녀의 모습은 아침보다 훨씬 더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묘하게 반짝였습니다. 재밌었어? 나의 낮은 목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라며 피곤하긴 한데 바람 쐬니까 좋더라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에게서는 낯선 향기, 아니 낯선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러 들어간 수진이 벗어놓은 옷가지들 사이에서 나는 아침엔 분명 없었던, 그리고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 4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녀의 손가락에서 빛나던 그 반지였습니다. 그 반지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심플하지만 그래서 더 의도가 명확해 보이는 실버톤의 반지. 나는 그 반지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충동적으로 샀다는 수진의 변명은 곧이어 내가 마주할 거대한 진실 앞에 무력하게 무너질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4년간의 거짓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우리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던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곳에 찍힌 기록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명확했습니다. 수진이 드라이브를 갔다던 그 시간에 찍힌 장소는 서울 시내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김재현이라는 낯선 남자의 이름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불륜의 실체를 파헤치고 제가 어떻게 이 지옥 같은 배신에 복수했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진실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 들어오는 순간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어락이 해제되는 경쾌한 소리와 대조적으로 내 심장은 바닥을 향해 무겁게 추락하고 있었죠. 현관등이 켜지며 드러난 수진의 모습은 아침보다 훨씬 더 생기가 넘쳤고 묘한 흥분감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재밌었어? 나의 낮은 물음에
그녀는 움찔하며 놀랐지만 이내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보니까 좋더라. 근데 운전을 너무 많이 했나 봐. 다리가 좀 아프네. 평소 장거리 운전을 하면 어깨나 허리가 아프다며 파스를 찾던 그녀가 오늘은 다리가 아프다고 말합니다. 마치 하루 종일 어딘가를 많이 걸어 다닌 사람처럼 말이죠. 수지는 피곤하다며 곧장 욕실로 향했습니다. 세차게 쏟아지는 물소리를 들으며 나는 소파에 깊게 몸을 묻었습니다. 하루 종일 나를 괴롭혔던 그 지독한 위화감이 이제 실체를 드러내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잠시 후 샤워를 마치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온 수진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에게서는 평소 쓰던 샴푸 향기와 함께 미처 다 씻겨 나가지 않은 낯선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시선을 단번에 강탈한 것은 그녀의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수진의 왼손 약지에서 반짝이고 있는 낯선 은색 반지였습니다. 그 반지, 새로 산 거야? 못 보던 건데. 내 목소리는 떨림을 숨기려 애썼지만 날카롭게 수진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수진은 찰나의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아, 이거? 오늘 여행 갔다가 기념품 가게에 들렀는데 디자인이 너무 예쁘더라고. 그냥 충동적으로 하나 샀어. 예쁘지?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손가락을 펴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액세서리 하나를 사더라도 며칠을 고민하고 인터넷으로 수십 개의 후기를 비교해 본 뒤에야 지갑을 여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가 여행지 길거리 가게에서 반지를 충동적으로 샀다니. 그것도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어야 할 왼손 약지에 말입니다. 나는 수진의 손을 가볍게 잡아 당겼습니다. 반지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내 눈을 믿고 싶지 않은 처절한 확인 작업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반지는 단순한 기념품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정교한 세공과 묵직한 질감, 그리고 반짝이는 실버톤의 심플한 디자인은 제법 고가의 브랜드 제품임을 짐작케 했습니다.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우리 사이를 흘렀고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샀는데? 가게 이름 기억나? 수지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들른 곳이라 잘 모르겠어. 친구들이 예쁘다고 다 같이 구경하다가 산 거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평소와 전혀 다른 소비 패턴을 보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직감을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많은 불륜의 신호는 이런 사소한 위화감에서 시작됩니다. 수진이 피곤하다며 침실로 들어간 뒤 나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실버 반지, 심플 커플링, 약지 반지, 수천 개의 이미지를 넘기던 중 내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것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제품, 상세 페이지를 클릭하는 순간 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 반지는 기념품이 아니었습니다. 남녀 세트로만 판매되는 15만 원대 커플링. 단품 구매는 절대 불가능하며 오직 연인들을 위한 약속의 증표로 제작된 제품이었습니다. 가격은 15만 8천 원. 여행지, 길거리 기념품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비쌌고 브랜드 가치로 보기엔 연인들의 첫 약속에 딱 어울리는 그런 포지셔닝의 제품이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차가운 칼날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죠. 나는 더 깊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의 상세 정보를 훑어내려갔습니다. 이 브랜드는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과 온라인 공식 몰에서만 입점해 있었습니다. 수진이 갔다던 그 근교 여행지에는 매장조차 없었습니다. 즉, 그녀는 오늘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서울 어딘가에서 누군가와 이 반지를
함께 맞췄다는 뜻입니다. 이 정보를 확인하는 순간 제 뇌리는 번쩍였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말하는 전형적인 외도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자신도 모르게 티를 내는 행동이라고 하죠. 수지는 아마 그 남자와의 관계에 눈이 멀어 이 반지가 나에게 어떻게 보일지조차 계산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문득 아까 반지를 만졌을 때 보았던 안쪽의 작은 흔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잠든 수진의 협탁 위에 놓인 반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휴대폰 플래시를 비춰 반지 안쪽을 비추자 거기에는 미세한 각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들 만큼 작았지만 분명히 영문 이니셜 SJ와 함께 특정 날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배신의 날짜였습니다. 수진의 S와 그 남자의 성이나 이름 앞 글자인 J, 사랑을 맹세했던 우리 부부의 결혼 반지 대신 그녀는 다른 남자의 이니셜을 약지에 새기고 돌아온 것입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4년 동안 내가 믿어왔던 아내, 우리가 함께 쌓아올린 평온한 가정.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반지 하나에 담긴 진실 앞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자신의 파트너가 평소 보이지 않던 액세서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각인된 반지는 관계의 심각성을 뜻합니다. 단순한 유의가 아니라 그들은 서로에게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증거니까요.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반지를 쥐고 생각했습니다. 이 반지에 짝을 낀 남자는 누구인가? 그 남자의 손가락에도 지금 수진의 이름이 새겨진 반지가 빛나고 있을까? 분노를 넘어선 지독한 공허함이 나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남은 것은 그들의 추악한 행적을 낱낱이 밝혀내는 것뿐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차가운 머리가 필요했죠. 나는 냉정하게 노트북을 켰습니다. 우리 부부가 생활비 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던 카드 앱, 두 사람의 모든 지출이 투명하게 공유되는 이 시스템이 아이러니하게도 수진의 불륜을 입증할 결정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는 내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의 결제 내역, 그곳에 찍힌 기록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잔인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45분, 강남의 한 호텔 결제 내역, 오후 1시 30분, 호텔 내 스테이크 하우스에서의 식사, 그리고 오후 4시, 액세서리 샵에서의 결제. 수진이 여행을 갔다던 그 시간에 그녀는 서울의 심장부에서 그 남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고 맛있는 식사를 했으며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이제 단 한 사람, 김재현이라는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족 카드의 혜택을 받기 위해 등록했던 공동 계좌 결제 내역에 김재현의 이름으로 된 카드 승인 알림까지 뜨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름이 모니터 화면 위에서 붉은 피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그들의 미래 현장이 이제 내 눈앞의 지도처럼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4년간의 결혼 생활이 단 몇 줄의 카드 내역으로 난도질 당하는 기분을 아십니까?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들을 단순히 용서하지 않는 것을 넘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요. 여러분,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공동계좌나 카드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감정은 속여도 숫자는 속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확보하는 즉시 절대 상대에게 티내지 말고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4년간의 거짓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카드 내역에 찍힌 장소들은 수진이 오늘 하루 동안 누구와 어디서 어떤 배신을 저질렀는지 알려줄 완벽한 증거물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김재현이라는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수진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더 충격적인 진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제 입장이었다면 이 새벽
잠든 아내를 깨워 추궁하셨겠습니까? 아니면 더 큰 복수를 준비하셨겠습니까? 제 다음 선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배신자들을 향한 피해 복수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이제 단 한 사람, 김재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그들의 미래 현장이 이제 내 눈앞의 지도처럼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일요일 새벽, 수진이 옆에서 곤히 잠든 사이, 나는 서재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우리 부부가 생활비 관리를 위해 투명하게 공유하던 공동 카드 앱, 역설적이게도 그 신뢰의 상징이 수진의 배신을 증명하는 가장 잔인한 흉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공동 카드 내역부터 확인해 보세요. 감정은 우리를 속여도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나는 지난 24시간 동안의 결제 내역을 하나씩 훑어내려갔습니다. 수진이 대학 동기들과의 당일치기 여행을 떠났다고 했던 토요일 오전 11시 45분. 카드에 찍힌 첫 번째 장소는 경기도 근교가 아닌 서울 강남 한복판의 중급 호텔이었습니다. 결제 금액 28만 원, 주말 디럭스룸의 당일 이용요금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집에서 불과 30분 거리인 강남의 호텔방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들과 드라이브라며 웃으며 나섰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라 손이 떨렸습니다. 조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30분 동일한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 8만 7천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스테이크와 와인 2잔. 평소 나에게는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다며 배달 음식조차 아끼자던 그녀가 그곳에서는 타인을 위해 아낌없이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호텔 인근의 액세서리 편집숍에서 15만 8천 원이 찍혔습니다. 바로 아까 수진의 약지에서 보았던 그 커플링의 가격이었습니다. 기념품 가게에서 충동적으로 샀다던 아내의 말은 이제 완벽한 배신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파트너가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장신구를 하고 나타난다면, 그것도 커플 전용 제품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가족 카드 시스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카드는 주 사용자인 내 계좌에 연결된 가족 카드였고, 결제 시 사용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의 명의가 아닌 다른 카드의 승인 내역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김재현, 수진의 회사 거래처 직원이자 내가 몇 번이나 이름만 들어본 적 있던 디지털 광고 대행사의 팀장이었습니다. 업무용으로 발급받은 보조카드가 수진의 휴대폰에 등록되어 있었고 그 내역이 고스란히 제 화면에 뜬 것입니다. 나는 즉시 김재현이라는 인물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검색과 SNS, 링크드인을 뒤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의 그는 30대 초반의 세련된 외모를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재현의 인스타그램 공개 계정에서 나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6개월 전 업계 세미나 단체 사진 속에서 수진과 김재현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 묘하게 가까운 거리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유익한 시간, 새로운 인연이라는 의미심장한 글귀가 적혀 있었죠. 나는 엑셀 파일을 열어 지난 3개월간의 카드 내역을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수진이 거래처 정기 미팅이라며 늦게 귀가했던 날마다 김재현과 수진의 카드 사용 위치가 강남과 여의도 일대에서 수십 차례 겹쳤습니다. 퇴근 후의 와인바, 주말 오후의 호텔 라운지, 그 모든 것이 업무라는 탈을 쓴 그들만의 정기적인 미래였던 것입니다. 나는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실수도 단순한 호기심도 아니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치밀하게 나를 속였고 우리 부부의 공동 자산으로 그들만의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김재현의 프로필 속 당당한 모습과 수진의 거짓 웃음이 오버랩되며 나는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인 폭발은 상대에게 방어할 기회만 줄 뿐입니다. 나는 김재현의 회사 위치와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는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뻔뻔한 그들의 행태에 치가 떨렸습니다. 나는 화면에 떠오른 김재현의 얼굴을 뚫어져라 노려보며 다짐했습니다. 당신들이 누린 그 달콤한 시간만큼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이제 퍼즐은 완성되었습니다. 아내의 거짓말, 낯선 반지, 그리고 김재현이라는 실체까지. 나는 모든 증거 자료를 USB에 담고 법적 대응을 위한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카드 내역 캡처, 호텔 영수증 정보, 김재현의 신상 명세. 이 모든 것이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을 겪으신다면 절대 먼저 소리를 지르거나 짐을 싸지 마세요. 냉정하게 증거부터 수집하는 것이 승리의 첫걸음입니다. 결혼 4년 동안 쌓아온 모든 신뢰가 단 하룻밤의 조사로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이제 4년간의 거짓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나는 거실로 나가 해가 뜨기 직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수진이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에게 용서를 빌 기회 따위는 주지 않을 겁니다. 오직 진실과 그에 따른 처절한 심판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복수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제가 선택한 가장 잔인한 이혼의 방식이 이제 시작됩니다. 다음 편에서 제가 수진에게 증거를 들이밀었을 때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그리고 제가 상간남 김재현의 회사를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 통쾌한 복수극을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배신에 맞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다음 이야기를 확인하세요. 이제 퍼즐은 완성되었습니다. 아내의 거짓말, 낯선 반지, 그리고 김재현이라는 실체까지. 모든 데이터가 정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태블릿 PC를 내려놓고 수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수진은 화면에 띄워진 호텔 결제 내역과 상간남 김재현의 프로필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비즈니스 미팅이었다며, 반지는 기념품일 뿐이라며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하지만 제가 지난 3개월간 목요일마다 겹치는 그들의 동선과 각인된 반지의 의미를 조목조목 짚어내자 수진은 결국 소파 아래로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일시적인 감정이었어. 당신을 떠나고 싶었던 건 아니야. 울음 섞인 그녀의 사과가 거실을 채웠지만 저에게는 그 소리가 지독하게 역겹게만 들렸습니다. 4년의 신뢰를 짓밟고 호텔 방에서 다른 남자의 이니셜을 손가락에 새기던 그 순간에도 그녀는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미리 준비해둔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붙잡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곡소리를 뒤로 한 채 저는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신뢰라는 건 유리잔과 같아서 한 번 깨지면 아무리 정교하게 붙여도 그 틈새가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이후의 과정은 가차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가족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수지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로 매달렸지만 명백한 부정행위의 증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특히 수지는 법정에서도 실수였다며 감정에 호소했지만 제가 제출한 엑셀 데이터와
호텔 결제 영수증은 그녀의 주장을 처참히 무너뜨렸습니다. 상간남 김재현에게는 3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와 함께 그의 회사 인사팀에도 모든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던 김재현은 파혼을 당하고 회사에서도 권고사직 처분을 받으며 사회적인 매장을 당했습니다. 수진 역시 회사 내부에 소문이 퍼지면서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표를 던졌죠.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일 뿐입니다. 배신자들이 치른 인과응보는 통쾌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한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고작 종이 몇 장의 판결문으로 끝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만약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왜 그랬어? 라고 울며 불며 매달리는 건 상대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만 주는 꼴입니다. 저처럼 냉정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법적인 무기를 먼저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고 상대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제 이메일이나 댓글로 고민을 남겨주세요.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마치고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단골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사랑했던 기억, 행복했던 신혼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아련한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아내의 왼손 약지에서 빛나던 그 반지가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저를 이 새로운 길로 인도했습니다. 비록 4년의 시간은 무너졌지만 저는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저만의 속도로 한 걸음씩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변화가 두렵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진실을 마주하는 고통이 배신 속에 머무는 고통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이 배신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선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이제 배신의 잔상을 완전히 지우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빛나는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겠습니다. 인생은 짧고 우리는 배신자들 때문에 울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혼 후 어떻게 자존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